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가 레스터시티 원정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소시에다드전 4대1 승리에 이어서 두 번 연속 3점차 승리고요. 최근 5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맨유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레스터는 강등권 아닌가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맨유가 최근에 상대팀이 강하든 약하든 경기력까지 이렇게 가져온 적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모처럼 만에 경기력 가져오면서 시원하게 잡았다는 게 중요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에릭센과 헤븐이 선발로 투입이 됐고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라인업이었습니다. 그럼 경기 중에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걸 동시 압박 체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브루노가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를 묶으러 나갈 때 더리우트가 앞쪽까지 같이 나와주더라고요. 이게 되게 오늘 경기에서는 특징적이었고요. 브루노가 나가줄 때 같이 올라와주면서 간격 좁히고요. 패스 루트를 차단하면서 이 공을 잘라서 다시 한번 역습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더리우트가 때에 따라서 앞쪽으로 나와주는 것들이 되게 유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후반전에도 1차 빌드업 방해가 괜찮았어요. 지금처럼 우가르테, 브루노가 상대 은디디와 수마레를 묶어주면서 공을 받아줄 수 있는 피벗들을 1대1로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에릭센, 가르나초, 호일룬 이렇게 3명의 쓰리톱이 슬금슬금 앞으로 전진하면서 레스터의 빌드업 구조를 점점 뒤쪽으로 밀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았고요. 이건 뒤쪽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에 쓰리톱이 전진하는 거기 때문에 무지성 압박이라고 볼 수 없고, 최근 들어서 맨유가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게 이러한 무지성 압박이 줄었다. 지금 옆에 있는 그림처럼 꽤나 자리가 잡힌 채로 압박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루노가 이렇게 앞으로 갈 때는 더리우트가 계속 앞으로 나와주면서 이 브루노의 전진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루노와 최후방 센터백 라인의 간격이 멀어지지 않게 유지를 해주는 거죠. 축구라는 게 공을 받을 선수만 다 묶어놓으면 상대가 어쩔 수 없이 뒤로 밀려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조절을 더리우트를 이용해서 잘 했던 맨유입니다. 또 호일룬의 리턴 장면이 저는 눈에 띄었는데요. 이번에는 레스터가 전방 압박할 때였어요. 그래서 맨유 선수들이 자신들의 오른쪽 측면에서 묶여가지고 압박당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호일룬이 자기 자리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오면서 센터백을 끌어당기고, 또 호일룬한테 너무 지저분한 볼이 투입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일룬도 이 공을 컨트롤 해놓을 필요가 없었고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요. 리턴 패스를 받아줄 선수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우가르테, 에릭센이 있고요. 호일룬은 편하게 시야가 열려있는 우가르테에게 바로 리턴 패스를 내줍니다. 이런 것처럼 호일룬에게 너무 가혹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호일룬도 어느 정도 리턴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패스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호일룬이 바로 패스를 내줄 수 있는 패스기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면 맨유가 상대 압박을 빠져나올 때도 꽤 부드럽게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호일룬이 내려올 때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가르나초는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의 폭이 넓어지면서 가르나초가 그 센터백이 딸려 나온 뒷공간을 대각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런 장면에서는 브루노 같이 시야 열린 선수가 있다면 앞쪽으로 쭉쭉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일룬의 득점이 정말 오랜만에 터졌거든요. 제가 제목을 스트라이커 호일룬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일단 이 장면도 브루노의 발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브루노의 천재 같은 플레이 메이킹이 있었고요. 호일룬 쪽으로 왔을 때 호일룬의 퍼스트 터치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공의 속도가 호일룬이 달리는 것과 조금 안 맞아서 호일룬이 그걸 컨트롤해놓고 앞쪽으로 갔었는데, 그래도 전진을 속도 살려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일룬은 왼발잡이기 때문에 오른발로 때릴 수 있는 타이밍만 나왔었는데 호일룬이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오른발로 잘 밀어 때렸고요. 제가 말하는 공격수들의 힘이 바로 이런 장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가르나초가 공을 컨트롤해서 앞쪽으로 속도 붙여서 나가도 여기서 슈팅이 약해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힘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게 힘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호일룬이 득점 감각을 찾은 만큼 이 득점 감각을 최대한 오래 유지시켜서 맨유에게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 다른 플레이 같은 것들도 보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당장 골 넣고 나서 5분 후에 플레이가 달라지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일룬이 득점이라는 보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서 다음 경기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또 헤븐이란 선수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냥 이름값을 했습니다. 천국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1군 레벨에서 저는 그렇게 수비 장면에서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고요. 또 실수 없는 빌드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헤븐이 왼발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왼발만 걷어낼 수 있는 각에서 오른쪽 어깨로 맞고 걷어낼 수 있죠. 그런데 헤븐이 이대로 잘 성장해 준다면 또 좋은 선수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수비수는 원더 플레이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실수가 없는 게 더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헤븐이 무난하게 경기를 잘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헤븐이 이제 이 경기 중에 실려갔었는데 그런 부상 상황에서 회복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면에서 맨유의 역습 과정이 되게 좋아졌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유로파리그 1차전 소시에다드로 원정을 떠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개선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크게 카운터를 4단계로 나누고 싶더라고요. 첫 번째, 카운터 가다가 끊겼느냐. 두 번째, 카운터 가다가 공격은 못하더라도 어쨌든 간 소유권을 유지했느냐. 세 번째, 공격까지 가서 슈팅까지 마무리했느냐. 네 번째, 득점했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4단계로 분류를 하고 싶은데 그 중에 슈팅까지 가는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제 기준에서는 2등급인 거거든요. 슈팅을 하고 내려오는 거하고 안 하고 내려오는 거는 저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분위기상으로도 그렇고요. 또 공격의 마무리, 마침표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골킥이어도 우리 수비가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코너킥이나 위협적인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의미가 있죠. 그런데 맨유가 슈팅까지 가는 역습의 빈도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나초가 득점을 했어요. 이 가르나초 득점 과정이, 가르나초 슈팅 타이밍이 되게 빨랐거든요. 가르나초가 이 경기에서 비단 이 장면뿐만 아니라 코너킥 끝나고도 슈팅하고, 어쨌든간 슈팅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적극적인 슈팅 시도가 계속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가르나초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간 가르나초가 슈팅은 많지만 득점을 계속해서 못하기 때문에 이 멘탈적으로 압박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여론도 가르나초 왜 이렇게 슈팅 많이 하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르나초는 어쨌든간 공격수에 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슈팅하는 장면들이 계속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결실을 맺었고요. 2024년 11월 29일 보데글림트전에서 득점을 한 것 이후로 첫 득점입니다. 거의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어쨌든 간 이 과감성이 변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가르나초가 슈팅의 정확도는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더 슈팅이 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나초칩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브루노, 맨유의 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너무 언급을 많이 해서 좀 질릴 수도 있겠지만 질리셔도 돼요. 그냥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역습 시 빌드업의 시작점, 이게 정말 꿀맛이거든요. 브루노는 이 항상 고개를 돌려놓고 미리 봐두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유 수비진이 막 어떻게 뺏어오면 공이 막 땡땡 굴러가면서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브루노는 혼자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을 잡지 않고 바로 반대편으로 빵,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습 시 빌드업의 시작점, 이것이 브루노가 맨유에게 아주 큰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브루노가 3선에서의 수비도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루노가 2선이 아니라 3선에 있다 보니까 전 지역에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좌우 할 것 없이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맨유에겐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맨유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때는 브루노가 다 3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3선 기용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루노의 패스는 좀 대충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로스를 올리더라도 눈에 초점 풀려가지고 그냥 대충 올리는 그런 선수들이 많거든요. 뭐 크로스 올릴 때도 그냥 세워라 내워라 대충대충 올리는 선수들이 많은데, 브루노는 눈빛이 딱 살아있고 이 크로스 올릴 때 보면은 정확히 어떤 걸 타겟팅 하겠다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브루노의 성실한 그리고 성의 있는 공격적인 기점 패스가 또 맨유에게 큰 플러스가 되고요. 게다가 골까지 넣었습니다. 진짜 브루노 맨유에서 뭘 더 해야 될까요? 부상 안 당하고
잘하고 폼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플레이적으로는 정말 더 바라는 게 미안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콜리어입니다. 콜리어가 최근에 부상 복귀를 했는데 뭐 해븐이 부상으로 나가면서 임시 사이드백으로 서다가 나중에는 삼선으로 또 위치를 바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콜리어 같이 약간 담백한 선수가 팀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콜리어가 피지컬도 있고 플레이도 되게 깔끔하고 간결하고 담백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멀티플레이어 콜리어의 가능성을 좀 봤고요. 비중 적은 경기에서는 선발로 투입해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우가르테나 카세미루 이런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위해서 막판 잠그기용으로 콜리어를 투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의 엔도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다가 또 성장을 하면 주전으로 고려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맨유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있었어요. 일단은 맨유가 뒤쪽에 상대의 압박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한 번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뭐 센터백들을 이용해서 나가는 빈도보다는 골키퍼 오나나의 킥으로 인해서 나가는 빈도가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나나의 킥은 사실 골키퍼가 킥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게 메인 루트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운의 의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센터백들의 발에서 예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경합해서 레스터가 공을 얻더라도 레스터 선수들끼리 패스미스가 나서 소유권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유가 뒤쪽에서 후방 빌드업 실패를 하더라도 그 대가가 다른 팀에 비해서는 좀 덜 매웠다는 거죠. 그래서 레스터시티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의 팀에서도 오늘 경기에서 좋았던 것들이 유지되는지는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맨유.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반전의 신호탄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